안녕하세요. 재료역학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중을 고려한 응력 및 변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중을 고려한 응력 및 변형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중량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어로 감마로 표시를 하는데, 비중량이란 뜻은 뭐냐면 단위 최적당의 중량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중량은 다르게 말하면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량 감마는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V분의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나타내고, V는 최적, 그 다음에 W는 무게, 즉 중량을 나타냅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중량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하면 W는 감마 곱하기 V, 최적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V는 다시 우리가 단면적 곱하기 높이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W는 감마 곱하기 V고, 이 식은 다시 감마 곱하기 A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량, 즉 무게는 우리가 단위가 SI 단위에서는 뉴턴을 쓰고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로 표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분의 무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물의 비중량을 우리가 알아보면, 물의 비중량은 1기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기압, 1기압 표준기압 상태에서 4도씨의 비중량이 얼마냐, 1000kg 포스/m 의 3승이다. 자,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높이가 1m이고, 자, 가로 세로가 1m인 이러한 상자에 물을 가득 넣었을 때 무게를 달아보면 1000kg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1000kg 포스/m의 3승을 우리가 공학 단위라고 하는데, 이걸 SI 단위로 나타내면 뉴턴/m의 3승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 여기다 9.8을 곱해서 9800뉴턴 미터의 3승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1m의 상자에 가득 채웠을 때 무게는 1000kg이다, 약 1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자에 물을 가득 넣었을 때 이게 1000kg이면 우리가 500kg도 아니고 800kg도 아니고 1000kg이니까 어떠한 기준을 삼기에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물체들의 무게를 비교할 때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 물보다 얼마나 가볍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데, 이때 표시하는 게 우리가 비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재료의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자,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 물보다 얼마나 가볍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은 S로 표시를 하는데,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가령 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이 비중이 7.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물의 비중량이 아까 1000kg 포스/m의 3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철을 1m 이 상자에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7800kg이란 얘기죠. 그래서 1000분의 7800 하면 비중이 7.8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의 비중은 7.8이다. 그러면 철은 물보다 7.8배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가벼운 금속 중에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알루미늄의 비중이 2.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물보다 2.7배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1m의 이 상자에
알루미늄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2700kg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어떠한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물의 비중량보다 얼마나 무겁냐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게 비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죠. 그래서 물은 비중이 얼마겠습니까? 자,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자, 물의 비중량분의 기름의 비중량 해가지고 뭐 0.8이다 그러면 자, 그 기름은 비중량이 800k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알고 비중량을 알면 우리가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일 단면봉에서의 우리가 자중을 고려한 변형량을 구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천정에 이러한 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자, 아래쪽으로 P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 봉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P에 의한 응력만을 고려해 주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봉의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작용되는 하중이 있는데, 자,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형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기에서 WX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X 단면에서의 자중을 얘기하고, WX를 구하는 식은 자, 아까 WX 자중에 의한 힘 이걸 구하는 식은 감마 곱하기 최적인데, 우리가 S가 이 끝단에서의 자, 위로 이렇게 거리를 우리가 S라고 했으니까 감마 곱하기 VS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자, 이걸 우리가 단면적 곱하기 자, 거리 높이 X로 이렇게 표시하면 감마 AX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력을 구하는 식을 봐보면 시그마 X는 우리가 자, 자중이 없이 하중에 의한 응력, 즉 A분의 P가 있고, 자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A분의 WX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은 A분의 P 플러스 W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A분의 P 플러스 감마 A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AA가 약분되면 A분의 P 플러스 감마분의 X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만약에 X가 0이면 자, 여기 끝단이 되겠죠. 높이가 0이니까 여기 감마 X가 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0인 지점에서의 우리가 응력은 자, A분의 P가 되는데, 이때 최소 우리가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응력이라고, 발생되는 응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X가 L이면 자, 이 봉의 길이가 자, 끝단에서 맨 위까지 거리가 L이니까 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면 자, 최대의 응력이 되는데, 시그마 맥시멈은 A분의 P 플러스 자, X 대신에 L을 넣어주면 감마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분의 P는 하중 P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응력이고, 감마 L은 자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자, 미소 길이 dx에서의 미소 느름량을 우리가 d 남다라고 해서 이 식을 정리해 가지고 적분을 하면, 우리가 L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감마는 A2분의 PL 플러스 2분의 감마 L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A2분의 PL은 여러분들 많이 본 식이죠. 우리가 하중에 의해서 느름량 계산할 때 남다는 A2분의 PL이라는 이 식,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서 나온 식이었는데, 발생된 식이었는데, 이 식은 많이 봤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D의 항, 요 2분의 감마 L의 자승, 이건 자중에 의한 변형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균일 단면봉에서 우리가 하중과 자중에 의해서 느름량을 각각 구해서 우리가
느름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참고 표시로 되어 있는 남다는 A 2분의 PL 플러스 2 2분의 감마 L의 자승이라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놓으시고, 자, 우리가 자중에 의해서 우리가 느름량 계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가 자중을 고려한 응력과 변형량에서 우리가 균일 단면봉, 방금 봤던 균일 단면봉과 이렇게 원추형의 봉이었을 때 각각 응력과 변형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기 균일 단면봉의 응력은 시그마는 감마 L, 그 다음에 변형량은 남다는 2 2분의 감마 L의 자승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 봉의 형태가 이렇게 균일한 단면의 봉이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 원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응력은 시그마는 3분의 감마 L, 그리고 변형량은 6 2분의 감마 L의 자승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균일 단면 봉에 비해서 원추봉은 약 3분의 1 정도씩 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 단면 봉과 원추형 봉에서 원추형 봉이 같은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균일봉에 비해서 약 응력과 변형량이 3분의 1에 해당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균일 강도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균일 강도봉은 자, 각 단면에서 우리가 균일한 응력이 작용하도록 설계된 봉을 우리가 균일 강도 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아래에 P라는 하중이 작용할 때 자, MN 단면에서의 수직력을 우리가 표시하면 시그마 A는 P 플러스 WX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임의의 단면 M N 단면에서의 법선력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서 자, 양변을 적분한 다음에 우리가 경계값 C를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남다는 A2분의 PL, 즉 A분의 P를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2분의 시그마 L이라는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균일 강도봉은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은 제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느름량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께가 4mm이고 폭이 6mm이고 길이가 60m인 강대가 매달려 있을 때 자중에 의해 몇 cm가 늘어나는지 구하여라. 자, 단 강대의 탄성 개수 E는 210GPa이고 단위 최적당의 무게, 그러니까 비중량이죠. 비중량 감마는 78kN/m의 3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중에 의한 느름량을 구하는 식 아까 배웠었죠. 남다는 2 2분의 감마 L의 자승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자중에 의한 느름량 구하는 식을 배웠습니다. 자, 이 식에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탄성개수 2 곱하기 탄성개수가 아까 210GPa이니까 자, 기가파스칼, 기가는 10의 9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10 곱하기 자, 10의 9승인데 여기에서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 킬로뉴턴 10의 3승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L의 자승인데 감마가 78kN/m의 3승이니까 78 이렇게 감마값 78 자, 킬로뉴턴으로 단위를 통일했죠. 자, 곱하기 L의 자승인데 L 거리가 60m입니다. 60m. 그러면 자, 60의 자승이니까 60 곱하기 자승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주면 자, 6.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몇 센티미터 늘었는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 미터를 센티미터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구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면 0.0668cm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중량 감마가 7.85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퍼 미터의 3승인 강선을 연직으로 매달려고 할 때 자중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최대 길이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강선의 허용 인장 응력 시그마 W가 12메가파스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시그마는 감마 L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L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식을 L은 감마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서 자, 시그마 방금 전에 허용 응력이 12메가파스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메가는 10의 9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의 6승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12 곱하기 10의 6승을 자, 감마가 7.85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퍼 미터의 3승이니까 7.85 곱하기 10의 4승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자 152.87m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거기에 각각의 물성치를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열응력입니다. 물체가 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인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가 생길 때 신축 또는 수축만 하고 물체 내부에 응력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물체가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을 우리가 열응력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철도 레일이나 이런 거 열을 받으면 우리가 철도 레일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철도 레일이 열을 받으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 상태로 우리가 열을 가하면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꽉 잡고 있거나 여기 B 그림처럼 이렇게 꽉 양쪽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 얘는 늘어나야 되는데 양쪽에서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우리가 응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력이 얼만큼 발생되느냐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로 열응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열응력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시그마는 우리가 자, 여기서 알파 자, 알파는 우리가 선평창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에 의해서 어떤 재료마다 나온 값들을 우리가 선평창 계수 온도 1도씨 올라갈 때 얼만큼 늘어나느냐 요 값을 우리가 실험값으로 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파 선평창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알파 곱하기 T2-T1 그러니까 처음 온도에서 나중 온도 그러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뺀 값,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량하고 선평창 계수를 곱한 값은 열응력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례한다를 우리가 같다고 놓으려면 우리가 비례상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넣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례상수가 이 값인데 이 값을 우리가 세로탄성 계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세로탄성 계수 또는 종탄성 계수 또는 영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응력과 온도에 의해서 우리가 온도 변화량의 선평창 계수를 곱한 값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응력 열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응력이 얼마냐 이걸 구하려면 시그마는 2알파 T2-T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T2-T1은 온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표시하면 델타 T 이렇게 해서 온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2알파 델타 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응력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그 재료의 세로탄성 개수, 그 다음에 그 재료의 선평창 개수,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변했는지 온도 변화량을 각각 곱해주면 자, 그 발생되는 열응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열에 의한 변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변형률 입실론은 자,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시그마 열응력은 2에다가 세로탄성 개수에다가 자, 알파 델타 t, 그래서 t2 t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실론 변형률은 우리가 2분의 시그마 세로탄성 개수분의 열응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열응력이 2알파 델타 t였으니까 이것을 자, 세로탄성 개수 2로 나눠주면 자, 입실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세로탄성 개수가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약분해주면 알파 t2 t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즉 알파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입실론 변형률, 열에 의한 변형률이 얼마냐 그러면 알파 델타 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열에 의한 변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변형량은 람다로 표시하는데 자, 우리가 변형률 입실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그러니까 수축됐든 늘어났든 우리가 변형된 길이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람다를 어떻게 구하느냐. 람다는 다시 입실론 L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입실론이 알파 델타 t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입실론 알파 델타 t에다가 L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델타 TL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알파 t2 t1 곱하기 L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형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에 의한 힘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열응력, 자,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여기에서 P를 구하는 건데 P는 시그마에다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P는 시그마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시그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마는 2알파 델타 t였으니까 2알파 델타 t에다가 자, 단면적 A를 곱해주면 우리가 열에 의한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P는 2알파 델타 t t2 t1의 단면적 A를 곱한 값이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2알파 델타 t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식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은 자, 열응력하고 변형률은 길이와 단면적에 무관하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길이나 단면적은 열응력이나 변형률에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단면적이 10cm인 10cm의 자승인 봉을 30도씨에서 수직으로 매달고 10도씨로 냉각하였을 때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려면 봉의 하단에 몇 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하면 되는가? 단, 탄성계수 E는 200기가파스칼이고 선평장계수 알파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시그마는 A분의 P이고 자, P는 시그마 곱하기 A다. 요걸 아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열응력 구하는 식 2알파 t2 t1에다가 A를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식의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P는 2알파 델타 t 곱하기 A인데 자, 이 값이 아까
이 값이 200기가파스칼이니까 자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가는 10의 9승인데 우리가 10의 6승으로 지금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로로 통일을 했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자 여기에서 알파는 1.2 곱하기 10의 5승 자 1.2 곱하기 10의 5승 곱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30도에서 10도씨니까 20도 변했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자 단면적이 10 10cm의 자승이니까 이걸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이 단위 배울 때 1m가 100 밀이고 자 1m의 자승은 100만 밀리미터의 자승 그 다음에 1m는 100cm고 1m의 자승은 10,000cm의 자승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요 길이 단위 환산하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8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킬로로 통일을 했었죠. 그래서 킬로뉴턴 이렇게 해서 48킬로뉴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